문제는 제가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려법에 의하면 제 아들은 무조건 노비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제 아들이 노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제가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만 한다면 평민이 되니까 제 아들도 평민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 생각을 해보면 이 노비들이 왜 싸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대체 왜 싸웠을까? 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하는 쌀쌤이에요. 자, 오늘은 스피드하게 갑시다. 오늘은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항쟁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연도는 1231년부터 전화번호 1231부터 1270년까지 기간입니다. 약 한 39년 정도의 기간이고요. 이때 이제 정권을 장악했던 건 이제 최후를 필두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개경으로 버리고 개경에서 이제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싸움을 지속을 해 나갔고요. 이때 이제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가 되는데 어떤 문화재들이 파괴가 됐냐면 초조대장경이랑 그 다음에 그 경주, 그 신라 경주 수도에 있었던 그 황룡사 구층 목탑 등이 소실되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만들어지는 거는 이 초조대장경이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거란이 침략했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거란이 물러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뭡니까? 초조대장경이 불탔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또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가 또 몽골을 몰아내자라는 취지에서 뭘 만들었냐라면요, 8만 대장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목판 인쇄술입니다. 나무로 만들었던 이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잘 보관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를 잃었지만 하나를 얻었다라고 보면 되네요. 자, 배경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되었는가? 천만남인데 천만남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시대적 배경을 잠깐 달력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고려잖아요. 고려고 여기가 이제 여진족이고 이제 거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몽골인데, 자, 몽골이 이렇게 공격을 옵니다. 몽골이 공격을 오는데 이 여진족, 그때 당시 금나라였는데 몽골이 금나라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금나라가 이렇게 밀리는 거죠. 밀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금나라에게 또 밀린 애가 누구냐면 거란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금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 거란의 잔당들을 또 몽골이 이렇게 밀어내는 과정에서 이 거란이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고려도 이 침범했던 이 거란과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쉽게 말하면 몽골이 거란이랑 싸웠는데 이 싸움에 누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고려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의 영토를 침략을 했기 때문에 강동성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간의 첫 번째 관계는 그게 나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또 뭐가 생기냐면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합니다.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해요. 수립을 합니다.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합니다. 문제는 이 외교 관계라는 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거의 일방적인 관계, 몽골이 위에 있고 고려가 아래에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공물을 요구합니다. 공물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물건이죠. 뭐 여자 공녀.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몽골과 고려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의 이 몽골의 강력함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헝가리 아시죠? 유럽에 있는 헝가리. 헝가리까지 간 거예요. 이 몽골의 기마 민족이 뭐 다 깹니다. 인도도 깨고요. 뭐 가는 길에 뭐 서아시아 다 깨고. 그때 당시에 유럽의 그런 강력한 그런 병력들은 그 철갑 옷을 두른 중보병, 중기마병, 그래서 두꺼운 그 철갑을 입고 긴 창을 이렇게 딱 들고 말에 또 철갑을 딱 둘러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드득 싸우는 건데 이 몽골의 기마병은요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말들 데리고 툭툭툭툭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서양 유럽이 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때 이 몽골의 기마를 다루는 이 방법이 굉장히 기상천외합니다. 뭐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말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이 있으면 말 아래로 막 내려가가지고 활을 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다루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말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기마병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쌈 싸먹는다. 소위 말해서 쌈 싸먹으면서 쌈 싸먹었다가 다시 와서 다시 왔다가 또 쌈 싸먹었다가 다시 왔다가. 근데 또 몽골의 말들은 또 굉장히 작고 그렇지만 또 지구력이 좋았대요. 그래서 하루에 가는 이동 거리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공포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이 강했던 몽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를 뭐 알로 받겠죠. 그죠? 알로 받겠죠.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몽골이 굉장히 강력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공물을 요구했을 때 어느 정도 줬겠죠. 근데 너무 지나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몽골의 사신이 죽여버려요. 누가 죽인지 모르겠지만 몽골의 사신이 왔다가 좀 거만하게 굴었겠죠. 무리한 요구도 하고 새끼가 싸가지 없이 굴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죽여버립니다. 자, 근데 이 어쨌든 싸가지가 아무리 없어도 사신은 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신은 사실은 몽골의 왕과 다른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왕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침략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보십니다. 자, 과정을 보시면은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일단은 집니다. 그래서 최후가 천도를 합니다. 최후가 천도를 합니다. 어디로? 강화도로. 끝까지 싸웁니다. 일단은 바로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몽골한테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긴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고요. 또 이 승리했던 전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승리했던 전투를 좀 아셔야 되는데 김윤우 원, 김윤우 2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요. 제가 1, 2로 나눈 이유는 승리했던 전쟁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다 아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처인성입니다. 처인성. 첫 번째는 처인성에서 누구랑 같이 싸우는 백성들인데요. 부곡민들이었어. 여러분들이 부곡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뭡니까? 특수행정구역이죠. 특수행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몽고 공주의 명학소가 난을 일으켰다. 왜 우리는 이렇게 푸대접을 받느냐를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 특수행정구역의 이 부곡도 향소 부곡, 그 부곡인데
차별을 받아왔던 고려라는 나라로부터 차별을 받아왔던 백성들인데, 그러한 백성들도 이 김유와 같이 뭘 했다? 이 몽골군과 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몽골과 싸웠는데 대박인 거는요 뭐냐? 뭐가 대박이냐? 라면은 이 몽골의 총사령관을 죽입니다. 살리타라고 얘를 이제 제거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우리가 큰 전쟁에서는 뭐 패배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작은 전투에서는 우리가 마냥 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김윤호가 첫 번째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진을 했겠죠. 그죠? 김윤호라는 자가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살리타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왕한테 보고가 되면은 이 왕이 그럼 얘한테 벼슬을 내려라. 벼슬을 내렸겠지. 근데 문제는 벼슬은 내리고 나라는 지켜라 라고 했는데 병사는 안 준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충주성으로 갑니다. 충주성에 가서 이제 이 몽골군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노비들이 있었어요. 이 노비들과 함께 몽골군과 싸웠다라고 합니다. 또 원래 노비들은요 사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죠? 세금을 내는 존재도 아니고 사실은 주인이 뭐 고려든 몽골이든 일본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사람은 돈으로 사고 팔린 그런 존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한 뭐 이런 게 없어, 그치? 근데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 몽골군, 그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몽골군이랑 싸웠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뭔가 이 김윤우가 이 노비를 잘 꼬셨다, 잘 싸우게 했다, 동기부여. 근데 뭘로 동기부여하냐면요,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노비 문서를 없애는 것을 갖고 이제 없애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 미국이랑 붙어야 돼. 누가 봐도 죽어. 근데 내가 노비야. 사실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별 상관없잖아요. 근데 총사령관이 와가지고 야 이번에 이기면 노비에서 없애줄게 라고 싸울래? 라고 했을 때 제가 총각이었으면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총각이었으면 아니요 저는 제 생명이 소중한데요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이제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려법에 의하면 제 아들은 무조건 노비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제 아들이 노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제가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만 한다면 평민이 되니까 제 아들도 평민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노비들이 왜 싸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대체 왜 싸웠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 부국민들은 왜 싸웠을까? 뭐 때문에 이 고려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윤호와 같이 잘 싸웠을까? 근데 김윤호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나? 그죠? 자신의 그 정규군도 아닌 애들을 데리고 잘 동기부여 해가지고 잘 전쟁에 참여를 해서 전투를 승리 이끌고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삼별초라고 있습니다. 자, 삼별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삼별초는 원래 최후의 이게 잠깐만요. 이게 최후의 개인 사병이에요. 최후의 개인 사병입니다. 최후의 개인 사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후가 어디로 갔죠? 강화도로 들어갔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유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섬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 다 알겠지만 몽골은 이제 그 초원지대에서 말 타고 사냥 다녔던 애들이고 딱히 뭐 바다를 건너서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약점을 이용해서 강화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후가 이제 강화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개인 사병들이었던 삼별초도 강화도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개인 사병이지만 공적인 일을 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12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씨 정권이 몰락합니다. 몰락하게 되고 이제 고려의 그 정부는 다시 이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삼별초는 붕 뜨는 거야, 그죠? 최씨 정권이 몰락하게 되면서 최씨를 위해서 온갖 들어온 잡일들을 다 했는데 얘네들이 붕 뜨게 되면서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붕 뜨게 되는 거, 이제 우리 뭐하지? 오늘은 뭐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게 되냐? 공적인 일. 그래,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공적인 일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과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고요. 강화도에서 막 몽골군이랑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 진도계가 유명한 진도에 가서도 막 싸우다가 용장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용장성에 가서 막 싸우다가 또 집니다. 또 배 타고 또 멀리 가서 제주도에까지 가가지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항파두리라는 곳에 가서 또 싸우다가 항파두리 싸우다가 끝까지 이제 뭡니까? 그 대몽 항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얘기고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이 사별초가 최근에는 못된 짓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을 약탈을 좀 많이 했대요. 왜냐면 얘네들이 개인 사령 집단인데 문제는 이때 다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최씨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범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그 히틀러의 나치당이라고 할까요? 히틀러가 죽고 나서 히틀러가 패배하니까 히틀러에게 동조했던 그 군인세력들은 다 전범이 되는 거잖아요. 다 대가리 잘리게 되는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잡히면 대가리가 잘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돌아가면 죽어. 그래서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니 죽으니까 막 거기서 막 말썽을 피웠다. 그래서 몽골군과 고려군이 같이 와서 싸웠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다. 삼별초는 정말로 대몽 항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석은 여러분들 자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삼별초가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삼별초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하나는 좌별초, 하나는 우별초, 하나는 신의군 이렇게 해가지고 삼별초라고 했던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원 간섭기라고 합니다. 자, 대몽 항쟁까지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원 간섭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압도적인 전력차, 누가 봐도 패배하는 그 전력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거는 아니다 이제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패배가 자명하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뭐 싸워보지도 않고 인정을 해버린다면은 그 몽골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을 할 때 하나의 그 영토가 됐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히 그 몽골의 원나라의 지도를 봤을 때도 우리는 엄연히 고려라는 나라로 지칭이 돼 있고요. 색깔이 달라요. 그걸 봤을 때도 우리의 조상들이 정말로 큰 일을 하신 거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부딪혀 보는 거다. 그러면은 그게 허수고는 아니고 큰 의미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윤우와 그 충주성의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
아무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많이 중요한 파트. 우리가 원나라한테 간섭을 받았고 그 간섭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원나라 간섭에 받았고 그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적어도 한 2시간? 2시간 정도만 하면은 이제 고려가 끝이 납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수고 많으셨고요. 날도 더운데 조금만 파이팅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